주식 투자가 짜릿한 놀이공원이라면 채권 투자는 고요한 강을 유유히 항해하는 배 같아. 주식처럼 하루아침에 대박을 터뜨리거나 큰 변동을 겪는 일은 없지만 그만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지. 하지만 안정만이 전부는 아니야. 채권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기회와 깊이 있는 수익을 안겨줄 수 있어. 오늘은 그 강을 항해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사실 나도 처음엔 채권을 복잡하고 재미없는 금융상품으로 여겼어. 그저 이자 받고 만기되면 원금 돌려받는 거잖아? 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채권이 가진 매력을 깨닫게 됐어. 금리와 경제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바뀌고 때로는 주식시장의 폭풍 속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채권의 힘을 알게 된 거지. 채권 시장은 마치 금융의 기둥 같은 존재야.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고 기업과 정부에게는 필수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가 되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어. 금리가 오를 때와 내릴 때, 경제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채권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마치 숨겨진 지도를 읽는 것처럼 흥미롭고도 유용해. 오늘은 단순히 채권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아. 실제 시장에서 내가 경험한 사례와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채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안정적인 투자 수단을 통해 어떻게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너도 단순히 안정적이다는 이유로 채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자, 이제 채권이라는 배에 올라타 보자. 잔잔한 물결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예상치 못한 보물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 오늘은 채권 투자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1. 채권이란 무엇인가? 채권은 한마디로 돈을 빌려줬다는 증명서야.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언제까지 갚을게? 라고 약속받는 거랑 비슷해. 그런데 채권은 이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서 더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자를 얼마나 줄지도 명확히 적어두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은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이야.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 만약 내가 국가에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봐. 국가는 몇 년 후에 이 돈을 갚을게라면서 채권을 발행해. 그리고 매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채권을 사고 표면 이자율이 3%라면 매년 30만원씩 이자를 받고 만기일에는 원금을 돌려받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채권은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해. 채권의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해. 첫 번째, 액면가라는 게 있어. 이건 채권의 원래 가격, 즉 발행자가 빌린 돈의 액수야. 두 번째는 표면 이자율로 내가 매년 받는 이자의 비율이지. 마지막으로 만기가 있어. 만기는 채권 발행자가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야. 이 세 가지 요소만 이해하면 채권의 기본은 끝이야. 예를 들어볼게. 삼성전자 회사채를 산다고 하면 액면가는 1000만원이고 표면 이자율은 4%, 만기는 3년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3년 동안 매년 40만원의 이자를 받고 3년 후에는 1000만원의 원금을 돌려받는 거야. 채권은 이렇게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면서도 비교적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인식돼. 채권의 종류와 특징. 채권도 종류가 다양해. 발행 주체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뉘는데 각각의 특징을 알면 내 투자 스타일에 맞는 채권을 고르기가 훨씬 쉬워질 거야. 예를 들어 커피를 고를 때 아메리카노, 라떼, 모카를 고르는 것처럼 말이야. 하나씩 알아보자. 첫 번째,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가장 안전한 채권.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야.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국민이나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겠다 라고 약속하는 거지.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나 미국의 트레저리가 대표적이야. 국채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디폴트 부도 가능성이 낮아서 안전한 투자로 여겨져. 예를 들어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를 산다면 매년 안정적인 이자를 받고 만기일에는 원금을 돌려받게 돼. 물론 이자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딱이야. 두 번째, 회사채.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회사채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이야. 기업의 신용도를 믿고 투자하는 거지. 예를 들어 SK하이닉스가 5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연 5%의 이자를 약속했다면 내가 그 채권을 사면 매년 5%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다만 회사채는 국채보다 위험이 조금 더 높아.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거나 부도가 나면 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도 안정적인 대기업의 회사채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해. 세 번째,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지방채는 서울시나 전주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야. 예를 들어 전주시가 지역개발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투자하면 전주시가 약속한 이자를 받고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받는 거지. 지방채는 국채보다는 약간 위험하지만 여전히 비교적 안전한 투자로 여겨져. 특히 지역개발이나 복지사업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의미 있는 투자로 느껴질 수도 있어. 네 번째, 특수채. 공기업과 특정 목적 기관의 채권. 특수채는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야.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건설 자금을 모으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 이 채권을 사는 투자자는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어. 특수채는 국가가 직접 보증하지는 않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 마지막으로 국제채권, 해외에서 발행되는 채권. 국제채권은 다른 나라의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야.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트레저리를 사거나 유럽의 유명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할 수 있어. 국제채권은 환율 리스크와 각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글로벌 투자 경험을 쌓기에는 좋은 선택이야. 채권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와 특징을 가지고 있어. 내가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국채나 특수채를 선택하면 되고,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회사채나 국제채권을 선택할 수 있어. 적절히 다양한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섞으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채권 투자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3. 채권 투자와 주식 투자 뭐가 더 좋을까? 채권과 주식 이 둘은 투자 세계의 양대 산맥이야. 둘 다 돈을 불리는 데 쓰이지만 성격이 완전 달라. 마치 한쪽은 안정적인 미숫가루 같고 다른 한쪽은 짜릿한 에너지 드링크 같달까? 둘 다 매력적이지만 뭐가 더 좋을지는 내 스타일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안정성의 채권 그리고 변동성의 주식. 채권은 약속된 안정감이 핵심이야.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받고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지. 즉 적어도 원금을 잃을 걱정은 적은 편이야. 예를 들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산다고 해봐.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내 돈은 거의 안전하다고 보면 돼. 반면 주식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야. 삼성전자의 주식을 산다고 생각해봐. 만약 회사가 잘 나가면 주가가 쭉쭉 오르겠지? 하지만 경영이 안 좋아지거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주가가 뚝 떨어질 수도 있어. 이게 바로 주식의 짜릿함이자 위험성이야. 수익률 어디가 더 좋을까? 채권은 안정적인 대신 수익률이 비교적 낮아. 예를 들어 연 3% 이자를 주는 채권에 투자하면 매년 3%씩 받는 거야. 이건 은행 이자보다는 높지만 큰 돈을 벌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주식은 반대로 수익률이 크게 날 수도 있지만 손실도 그만큼 클 수 있어.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으로 IT 스타트업 주식을 샀는데 회사가 대박나서 200만원이 됐다고 생각해봐. 단기간에 2배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 하지만 반대로 회사가 망하면 100만원 전부를 잃을 수도 있어. 그럼 누구에게 더 어울릴까? 채권은 이런 사람에게 딱이야. 난 안정적이고 꾸준히 이자 받는 게 좋아. 원금 잃는 건 싫어 하는 사람들, 특히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해. 주식은 이런 사람에게 적합해. 난 모험도 즐길 줄 알아. 큰 수익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젊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도전하기 좋아. 둘 중 하나만 고르기 어렵다면 꼭 한쪽만 고를 필요는 없어. 채권과 주식을 섞어서 투자하면 위험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예를 들어 50%는 안정적인 국채에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큰 손실을 방지하면서도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어. 채권과 주식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거야. 자, 이제 너는 채권과 주식 중 어디로 향하고 싶어? 안정감을 원해? 아니면 짜릿한 성장을 꿈꿔? 선택은 내 몫이야. 오늘 채권에 대한 기본 지식을 공부했어. 도움이 되었니? 그럼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하길 바래.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굿바이.